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예, 정말 아쉬운 가운데 어제 28일을 보냈죠. 원래는 저 아들 그리고 첫 조카와 함께 폴 맥카트니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하고 어렵게 표도 구했었고요. 다들 설레 있었는데 네, 건강상의 문제로 내한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분함을 떨치지 못하고 아들과 처조카랑 함께 셋이서 유황오리 집에 가고 오리를 뜯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난주부터 지금 폴 맥카트니, 존 레넌을 포함한 비틀즈의 번안곡들, 요즘 같으면 이 번안곡의 인쇄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예전에 그런 것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석기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 때는 이런 거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대중음악 LP 가이드를 진행해 주실 최규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 예약하셨댔어요? 그럼요. 어렵게 구했다는 거는 혹시 블랙 티켓으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틀에 걸쳐서 예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첫날에는 현대카드 회원으로. 현대카드를 저희 집에 고위층께서 갖고 계셔갖고, 그게 12시부터 예매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방송 준비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그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집 고위층이. 예. 그런. 고위층은 혹시 아내분을. 예, 남들이 부인이라고 하는. 고위층이라 표현하네요. 네. 고위층이신데,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고 왔는데,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문자를 주고받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안 되는 거죠. 멈춘다는 겁니다. 사이트가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마음 비우자라고 있었는데 그날 밤이 돼서야 겨우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 루트로? 예. 그러면 좀 나은 거죠. 몇 배씩 웃돈 주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웃돈 주고 지금 안표 구했는데 무산되면은 돌려주는 거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어제 그랬다 그러면 오늘까지도 그 여운이 굉장히 진했을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비틀즈 멤버들 네네. 번안곡 특집을 긴급으로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비틀즈는 빌보드 차트 역사상 불멸의 기록들을 여러 쏟아냈죠. 그렇죠. 예, 빌보드 차트 자체가 미국 거긴 합니다만 비틀즈 상륙 이후로 그야말로 브리티시 인베이션으로 해서 어떤 순간에는 미국의 대중음악은 뒤편에 몰려있고 예, 영국의 락들이, 영국의 음악들이, 영국 뮤지션들이 그야말로 다시 상륙을 하는 예전에 독립전쟁 이후로 그런 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할 게 이제 All My Loving이라는 노래인데요. Close your eyes and I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노래 알죠? 가수인 것 같아. 네.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가수죠? 혹시 틀리네요, 가수는. Remember I always blue. 예, 이 노래가 사실 We the Beatles라는 비틀즈 2집이거든요. 63년 7월하고 10월 6일 동안 녹음을 했는데 네. 그 비틀즈에게 최정상의 영국 밴드라는 지위를 안겨준 앨범이면서 미국의 64년에 어쨌든 상륙을 해서 네. 아까 얘기한 잉글리시 인베이션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 에드 설리반 쇼가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제 쇼였는데 네, 에드 설리반 쇼. 네네. 네.
거기에 출연을 해서 불렀던 첫 곡이에요. 아, 이 노래 예, 딱 예. 하면서 그냥 객석이 난리가 났고 어른들도 듬듬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어른들이 머쓱해진 소녀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방청객석이 728석이었다 그래요. 제법 많습니다. 예. 그 규모가 아무래도 예, 있으니까. 크네요. 네네. 728석인데 그 728석 안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까 컴퓨터 다운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옛날엔 뭘로 했을까? 전화 신청받았나? 엽서로 신청받았을까요? 5만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5만 명 중에서 728명만이 들어갔는데 그냥 그게 생중계가 됐고 보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 노래 그 첫 곡이 바로 이 All My Loving이었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이 리듬이 좀 특이하잖아요. 존 레논이 연주한 빠른 기타, 네. 자자자자자자 아주 빠르게 연주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마디 한 마디를 3, 4, 12, 12개로 쪼갠 거예요. 쪼개진 거죠. 예, 12개로 쪼개갖고 세 뒷따름표 3개로 이렇게 연주하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리듬에서 Close your eyes and I kiss you. 그러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대단했어요. 그때 뭐 카메라 웍도 이렇게 그때는 지미집이라는 게 없었을 텐데 네. 미국에는 있었나 봐. 아. 위에서 이렇게 쫙 해서 이게 원테이크로 쭉 네. 들어가는 그 영상도 뭐 이게 DVD로 있으니까 아마 흑백 네. 화면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그 곡인데 역시나 이 곡을 한국의 비틀즈라는 키보이스가 2집 앨범에서 네. 2집 앨범에서 사랑의 찬가라는 이름으로 번안을 해서 불렀습니다. 사랑의 찬가요? 예. 참 고풍스럽습니다. 제목 한번. 이게 말이죠. 번안곡을 들으면서 원곡을 능가하는 번안곡 나오기가 힘든 게 바로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인터내션 있잖아요. 네, 인터내션. 발음 때문에 네네. 있고 그 시절은 하여간 뭐 영어를 한번 쓰면은 좀 있어 보이고 했던 네네. 시절이라 영어들을 네. 많이 썼지만은 좀 콩글리시 발음이 있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 락 밴드들도 발음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네. 한국말로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아마 이런 노래들은 너무나 희귀한 곡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의 우리 애청자분들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뭐 원곡이 워낙 좋고 예.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도 마치 예전부터 쭉 들어온 노래 같은 느낌. 위더 비틀즈 앨범 자켓을 기억합니다. 멤버들의 얼굴이 네. 얼굴만 이렇게 클로즈업된 그런 흑백 사진. 예. 그 공식적인 첫 앨범은 Please Please Me 앨범이었고 그렇죠. 네. 그 앨범은 아침에 모여갖고 연주해갖고 계속 하루 종일 연주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좀 남았대요. 그래서 목이 거칠게 좀 잠겼지만 평소에 잘하는 걸로 하나 그냥 녹음하고 시간 때우지. 그래서 녹음했던 게 트위스트 앤 샤우트였는데 덕분에 그 거친 존 레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트위스트 앤 샤우트가 있었죠. 존 레논은 좀 감미로운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뭐 사랑 노래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네. 역시 약간 좀 거친 질감의 노래가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예. 반대로 폴 맥카트니는 좀 달콤한 노래가 네, 네. 정말 제격. 그래서 남성들은 아무래도 네. 그 존 레논을 더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고 예. 뭐 여성들은 폴 맥카트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굳이 또 얘기하자면 진보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존 레논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죠. 예. 또 중산층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폴 맥카트니를. 그래서 락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폴 맥카트니, 특히 이제 윙스 시절 이후에 폴 맥카트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별로가 아니고 오히려 혹평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까지 한 권의 책도 없었죠. 아, 네. 근데 존 레논은 오히려 사후에 어떤 이제 음악 뮤지션의 위치를 넘어서는 네. 정말 그 혁명가, 사회운동가 이렇게까지 뭔가 질감이 확대됐잖아요. 뭔가 네. 확대 재평가되고 거의 이제는 뭐 신화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폴 맥카트니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고 잘생기고 귀족적이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음악적 그 어떤 평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정당한 대접으로. 예, 사실도 보면은 네 멤버 중에 제일 공부도 잘했고 뭐 1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무난하게 뭐 말 잘 들으면서 네. 공부도 잘하고 중산층에서 태어나갔고 그랬었고 이제 존 레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보스 기질이 있었고 거칠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폴 맥카트니의 그런 멜로디 메이킹은 정말
초창기부터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그 사실 비틀즈 노래가 듣기 편하잖아요. 네네. 듣기 편한데 한번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까 손병희 씨 노래 부를 때, 가수는 가수구나.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예스터데이도 그 맛내기가.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송창식 네. 선생 노래 진짜 그런 정말 송창식이 잘했어요. 노래 잘하는 거죠. 예. 보면. 여하튼 지금 All My Loving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여자가 누굴까? 네. 이거 제인 어셔라는 여성이죠. 보면 폴 맥카트니가 배우인가 모델인가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영혼을 바쳤던 이 오너였고 끝까지는 워낙 폴 맥카트니 여성들이 또 많았잖아요. 보면 그러고 보면은 이 뮤지션들에게 사랑하는 어떤 여성의 존재는 그 음악적인 영감의 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그래서 폴 맥카트니 지금도 사랑하고 싶다고. 폴 맥카트니 그 제인 어셔의 집에서 동거를 꽤 오랫동안 했었고 당연히 둘이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질 않고 나중에 자신의 사진을 찍으러 온 그렇죠. 코닥 가문의 딸 린다와 결혼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제인 어셔와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많습니다. All My Loving and I Love Her 이런 노래도 다 그렇고요. 그죠? 뭐 Things We Say Today, Here, There, Everywhere 같은. Here, There and Everywhere. 네, 이거 다 제인 어셔를 위해서 만드는 헌사곡인데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존 레넌하고 비슷하죠. 오늘 거기 바쳤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All My Loving하고 And I Love Her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곡이 아닌가 싶어요. And I Love Her 이 노래는 A Hard Day's Night 그 사운드 트랙 앨범인 A Hard Day's Night에 수록이 돼 있죠. 네, 기타를 통기타 스트로크를 조지 해리슨이 하고 클래식 기타의 핑거링을 존 레논이 하고 비틀즈 박사네. 저 비틀즈 매니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nd I Love Her 정말 듣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매니아임에도 국내 번안곡은 거의 못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얘기 마치고 음악을 듣고 싶어갖고 이 곡도 키보이스가 불렀습니다. 키보이스가 내 사랑 주었느란 이름으로 사실 이때가 우리나라에는 락의 초창기고 어떤 지금 생각하는 어떤 락커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특히나 키보이스 같은 경우는 비틀즈도 사실 뭔가 락의 어떤 음악성이 강했던 게 옐로 썸머린 이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좀 말랑말랑한 곡도 꽤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락 스피릿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중반기 이후겠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사운드는 락큰롤 그 자체였잖아요. 락큰롤이죠. 그 거친 She loves you, 이런 노래들. 거치기만 한 건 아니고 락큰롤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그 리듬감이 탁월했던 건데 뭐 서정적인 측면도 시대가 좀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었고 특히나 차중낙원 이후에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든가 이런 가요필라는 노래도 참 잘 불렀죠. 그리고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워낙 잘 불러서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실제로 불렸고 여성 팬들이 유독 많고 외국인 여성들도 반했을 정도니까. 요절하셨어요. 베트남 갔다 얻은 병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서 발견된 그 병이 그때는 무슨 병명인지도 몰라서 하여간 근데 뭐 고인 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제인 어셔 사귀고 있었던 제인 어셔 헌정곡 중에 하나 들었습니다만 사실 조지 해리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패티 보이드라고 하는 하드 데이즈 나잇 영화에 출연했었던 여자 배우랑 나중에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누구? 조지 해리슨. 조지 해리슨? 그러면서 만든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그 여성을 또 에릭 크립튼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지 해리슨이 종교 활동에 너무 심취하고 그러니까 절친인 에릭 크랩튼을 꼬셔갖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남녀 상열지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영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눈 팔았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조지 해리슨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조지 해리슨 에릭 크랩튼은 메일라라는 곡으로 자신의 불타는 마음을 표출하고 다 노래로 그러니까 그 노래에 얽힌 사연들을 알고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 네. 노래를 만들었는지가 느낌이 오죠. 그럼 확실히 노래가 더 맛있게 들리죠. 결국은 뺏어온 다음에 그 환희를 담아서 여유를 담아서 만든 노래가 원더풀 투나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참 이게 대부분 노래가 그렇죠, 보면. 네. 네. 봉봉 사중창단이 썸씽을 불렀단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 예. 드렸듯이 봉봉은 60년대에 그 남성 사중창단 전성시대를 진두지휘했던 네네. 최고의 인기 사중창단인데 꽃집의 아가씨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오블라디 오블라다로 바로 꽃집의 아저씨로 아저씨로. 번안했다는 걸 네. 또 들려서 재미있었는데 네. 이 썸띵도 이 봉봉이 불렀는데 요 시기가 사실 봉봉 사중창단이 그냥 일반 보컬 그룹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했던 시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70년대입니까? 1970년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썸띵은 일단 65년에 일단 훨씬 전에 발표된 아 노래였죠. 맞아요. 여기 에비로드 음반이 나온 그렇죠. 게 69년, 70년 요때 에비로드 음반에 수록된 맞아요, 맞습니다. 대표곡이죠. 네, 네, 예. 거기에 그녀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이렇게 시작하는 그거는 왜 노래 안 해?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attracts me like no other lover. 가수는 가수야. Something in the style that shows 이런 노래인데 요. 이게 비틀즈 노래 중에 리메이크가 두 번째로 많이 된 곡 아니겠습니까? 예스터데이가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예, 됐고 그렇고. 예스터데이가 2,000명 전 세계 2,000명 예. 정도가 리메이크했다 그러니까. 썸띵이 두 번째고 빌보드 차트에서는 사실 3위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만 네. 이건 차트 1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네,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네. 네, 엄청난 명곡이고 이 두 형들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조지 리슨의 재능이 제대로 꼽히기 시작했었던 그렇죠. 비틀즈 후기. 예. 실질적으로 녹음을 레디비 음반이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에비로드가 녹음은 더 늦게 마쳤던. 에비로드 음반은 정말 수많은 패러디 앨범 자켓 나왔잖아요. 네, 그 길가에 걸어가는. 건너간 정말 전 세계에서 길 건너가기 뮤지션들을 네. 만들었던. 그리고 마치 이제는 그 에비로드를 한번 가보는 게 그 꿈인 정도, 로망일 정도로 하나의 성지화 됐다고 봐야죠. 저도 런던에 갈 일이 있으면은 거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걸을 것 같아요. 분명히 4명 그 조 짜갖고 네. 예, 걸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송창식 씨의 원래 음악적인 기본은 클래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성악이죠. 예, 그 예고에서 성악을 네. 전공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홍대생이랑 많이 특히 이상벽 씨가 친구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홍대생으로 오인받았지만 이상벽 씨가 원래 친구는 아니고요. 홍대 와서 이제 예고에서 이제 음악을 네. 전공한 친구도 있고 또 미술을 전공한 친구도 있죠. 네, 예. 그래서 미술하는 친구들이 홍대 미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있던 화실에 그 더부살이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보면. 그때 이제 홍대에서 주로 친구들이 수업 들어갔을 때 성분이 수업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해서 홍대생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 모습을 홍대생이었던 이상벽 씨가 보고 또 세시봉에 얘기를 해줬죠. 예, 아마추어 그 사회자로 네. 대학가의 그 재담꾼으로 유명했었던 이상벽 씨가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이 레디빔이 그 원래 세미 클래식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나 프루티 발라그리마 이런 아리아 같은 거 많이 예, 불렀었죠. 그런 오페라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런 아리아 같은 걸 부르고 그랬습니다만 그 보이스 오프라를 갖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성가대 출신의 그런 윤영주 씨랑 어울리게 될 때 그 팝을 몰랐기 때문에 뭐 숨어도 구사리도 먹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처음 세시봉 가서 윤영준이 이렇게 이제 노래꾼들이 있는 걸 알고 네네. 윤영준 씨한테 송창식 씨가 먼저 그 제안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일종의 즉석 오디션을 봤죠. 네네네. 그러면 그 포크의 기본곡인 에브리 브라더스의 레디빔이를 한번 불러봐라. 예. 나 그런 노래 모르겠네. 야, 이씨, 그런 생 기본인 곡도 모르면서 무슨 그 한 달에 퇴짜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사실은 69년에 나온 트윈폴리오 음반이 있어요. 네. I Love You라고 나온 그 펄시스터즈도 나오고 자켓에. 네네네. 그 음반이 이제 처음 나온 음반으로 얘기하는데 68년에 나온 독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가지고 있는데. 아, 예. 저 거기에 수록된 노래 보고 빵 터졌죠. 왜요? 데뷔곡이 레디빔이에요.
트윈폴리오의 데뷔곡이 레디빔이었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홍창식 씨가 그 이후에 아마 그 노래를 맹렬하게 연습했겠지. 절치부심해서 공부했겠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레딧 비를 불렀잖아요. 아마 네. 레딧 뭐 비 들어가는 그 노래는 다 그래서 연습한 게 아닌가. 네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예스터데이는 거의 뭐 정말 대단한 그 통기타 하나만으로 들려줬는데 네네네. 대단했잖아요. 그 감흥이. 근데 이 레딧 비는 그 노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주에 예스터데이를 기타 한 대 갖고 연주를 했었는데 그것은 뭔가 자기 것만의 것으로 그렇죠. 소화를 했다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레딧 비인가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렇군요. 이 국내 영화에서 비틀즈 음악 사용했다 낭패본 경우 있죠. 정우성, 고소영 주연했던 비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극장 개봉 당시에는 그 사용을 했는데 뮤직비디오 나올 때 이게 비디오로 이렇게 뭐 출시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 뺐죠. 그 예. 노래가 바로 레디비였어요. 아, 무심결에 썼다가 저작권 엄청 들을 텐데 돈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비틀즈 원곡이 영화에 정식으로 삽입된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네네. 정식으로 삽입된 영화는 86년에 그 트위스트 앤 샤우트를 사용한 영화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거의 원곡이 사용된 경우가 없는데 이게 워낙 비틀즈 곡이 세서 네네. 원래 영화보다 음악에 빠져들어서 아하. 그 영화가 망한다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그 비틀즈의 음악들이 워낙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따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만 실제로 오렌지 주스로 홍보하기 위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따봉이한테 꽂혀갖고 정작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그런 거죠. 예, 비틀즈의 곡들을 이렇게 번안했다 그러는데 트위스트 앤 샤우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래 남의 곡이잖아요. 둘이 작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러긴 좀 덜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 그 저작권이 네. 노던송스라는 데 이제 있었죠. 보면 비틀즈 해체 이후에 이 폴 맥카트니도 비틀즈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 많은 곡들을 다 헐값에 넘긴 거예요.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내한 공연을 한다 그랬을 때도 네. 비틀즈 시절이나 윙스 시절 노래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틀즈라는 자기 어떤 음악적 부리에서 절대로 그걸 지울 수 없는 역사라는 거를 그렇죠. 네. 절감했죠, 보면. 그래서 다시 그 사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 노던송스 대표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죠. 아, 나중에 마이클 잭슨이 그걸 샀죠. 비틀즈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예. 그 자기가 그 판 가격에 2배를 준다 해도 못 샀고. 네.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영화 마이 리가드 투 브로드 스트리트라는 데서 예스터데이를 쓰고 싶어서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기가 만든 노래를. 예. 이게 참 그 저작권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근데 마이클 잭슨도 폴 맥악 할 때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넘겼지만 소니에게 또 네. 저작권을 넘겨서 지금은 뭐 소니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네.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게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노던송스라고 하는 그 출판사 개념이었죠, 예전에는. 네, 그렇죠. 그런 악보집을 출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저작권의 그 개념인데 네. 이것이 이제 요즘은 눈에 보이는 악보집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도 그런 게 저작권 개념이 우리보다는 좀 있었겠지만 네. 이게 이후에 더 의미가 있고 가치를 더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 이 와중에 나는 국정원이다님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의 핵폭탄을 자폭해 버린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곡은 이매진 존 레논의 대표곡이잖아요. 네, 이매진. 이걸 누가 번안했을까? 이매진. 우리나라에서 이매진을 번안해서 부른 가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인권 씨가 불렀습니다. 아. 전인권 씨가 이제 사람이란 그 우리말로
번안을 해서 불렀는데 이게 어디에 수록이 돼 있는데? 4집에 들어있죠. 4집이면 최근이란 얘긴데요? 그렇죠. 근래에 했는데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매진이 이 완전 전인권 버전의 이매진을 완전히 탈바꿈 하는데 근사해요. 아니, 안 비싼가요, 이거? 그래서 예.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허락을 받고 하신 건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음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비쌀 텐데 이거 저작권 협의를 잘 해갖고 음반을 수록할 수 있다 그러면 비틀즈를 들국한 멤버들이 모두 좋아했었다는 사실은 선수들끼리는 아는 얘기였잖아요. 널리 알려진 얘기죠. 예. 그래서 Oh My Love 같은 경우도 라이브 할 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들국화 콘서트를 가면은 바로 들국화가 Oh My Love나 또는 이매진 같은 것을 그렇죠. 노래를 했었어요. 예. Oh My Love는 최성원 씨가 불렀고요. 이매진은 바로 전인권 씨가 불렀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취입한 데는 그만 자신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옷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긴 하루 지나고 이것도 원래 다른 나라 곡인데 이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불렀었잖아요. 전인권은 워낙 본인의 보컬 스타일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매진도 전인권 브랜드가 되네요. 여기가 충격적인 사실을 파트라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비틀즈 존 레논의 숨겨진 충격적 비화. 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공연을 위해 LA에 머물고 있던 존 레논. 그는 우연히 호텔 TV를 통해서 푸른 교실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푸른 교실 신중현 브라운관에 비친 주연 배우의 너무나도 청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게 돼서 그 주연 여배우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 예, 그 주연 배우의 이름은 이매진이었다. 갑자기 추워졌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입니다. 죄송이라고. 60년대 신중현 선생님이 한 게 이제 푸른 사과라는 게 있고. 예, 푸른 교실은 또 이매진 씨가 주연했었던. 그렇죠. 예, 그때 예. 이제 하이틴 영화 전성시대에 굉장히 위트 있게 쓰였네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노래가 원래 이매진 얼굴이 뽀 이런 거였다. 맞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매진 씨 상큼했죠. 네. 그 툭 나온 이마 그 짱구도 네, 짱구. 너무 이뻤는데 요즘 TV를 보면은 또 컨셉이겠죠. 완전 이제 푼수 스타일 이렇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저희는 그 로망이 있어서 네. 그런지 환상이 깨지는 건 좀 슬픈. 금보라 씨도 그렇잖아요. 금보라 씨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실 양희은 선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수더분한 마음 좀 푸근한 그 아줌마지만 김추자 누님도 네. 그렇죠. 보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청년기에 들었던 또 특히나 또 남자들은 또 여가수 좋아하잖아요. 네. 여성분들 아마 이게 생체 리듬 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곡을 이렇게 틀 때도 보면 여자 곡 남자 곡을 섞거든요. 네. 남자 곡만 틀면은 여성들은 좋아하는데 네.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여성곡만 틀면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성들이 또 좋아하지. 이게 그래서 적절한 음향 조화가 선곡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의 원래 이름은 한양. 한양은 그 한강의 북쪽이란 뜻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양자를 쓴 거랍니다. 예, 양자는 북에 해당되는 그런 한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양. 네, 아마 그 서울이 한강 남쪽에 있었으면은 이름이 한양이 아니라 한음이 됐겠죠. 예.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어디 가십니까? 한음가. 한음에 볼 일 있어서 가노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어떤 거죠? 마지막은 비틀즈 노래는 아닌데요. 네. 폴 맥카트니가 정말 좋아해 마지 않았던 여가 메리 홉킨스라는 여가수가 있어요. 도우즈 워더 데이라든가 투데이 불렀던 메리 홉킨. 메리 홉킨. 네네. 예. 메리 홉킨이 금발이고 영국 여가수인데 굉장히 미인이죠. 네네, 이뻤어요. 근데 음반을 다 애플사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예술가가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음반사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 레코드를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비틀즈의 앨범들을 보면은 다 LP 중간에 사과가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 애플 모르겠어요. 레코드의 네. 그 1호 가수로 영입을 했던 게 메리 호킨이었죠. 그렇죠. 네. 폴 맥카트니가 좋아했던 여가수죠. 네. 그래서 도우즈 오브 더 데이즈는 뭐 올드 팝으로 우리 국내 팬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곡은 연대 작곡가 다녔던 당시 이제 조용남 씨하고 그 스캔들도 좀 있었던 아, 네. 그리고 팔방미인이었던 최영희 씨도 그리운 시절이라고 불렀는데요. 패티김 선생도 그 69년에 젊은 시절에 이 노래를 슬픔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번안해서 취입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운 시절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슬픔의 천사? 네. 예. 그 패티김 위 좀 올려주실래요, 임피디님? 네. 없어요. 끝입니까? 이게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4분? 그럼 네. 슬슬 이제 정리하고 정리해야 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아쉬웠는데 이번에 네. 이번에 폴 맥카트니 관련된 책도 나왔고요. 네. 거기는 이제 비틀즈 해체 이후에 그 어떤 솔로 시절 네. 폴 맥카트니에 관해서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완벽체인 걸 알았던 폴 맥카트니의 뭔가 그 인간적인 체취라 그럴까? 그 인간적으로 뭐 잘 안 됐을 경우 고통받고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생생하게 있다 그래요 보면. 네, 그래서 네. 여하튼 건강 회복해서 가을쯤에는 뭐 아니면 뭐 금년에 다시 좀 내한 공연이 다시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 비틀즈의 어떤 육필이 들어간 가사라든가 네네. 기자회견들은 녹음한 테이프라든가 네. 이런 게 뭐 소도비 경매 이런 데서 18억 원 정도. 하여튼 뭐 그러진 못하더라도 폴 맥카트니에 대한 그런 평전 이번에 나온 거 꼭 저도 하나 사갖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명색이 비틀즈를 좋아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제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럼 마지막으로 비틀즈 아니요. 비틀즈는 이 정도로 그치고요. 예. 내친 김에 네. 세계적인 뮤지션의 어떤 내한 공연에 네. 지금 우리 흔적을 더듬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대체 그 내한 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네네. 그런 내한 공연의 추억이라는 걸로 네킹콜도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에서 한국말로 인사하고 노래 부른 게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프 리차드도 클리프 그렇고 리차드. 그래서 그런 실황도 그러고 외국 세계적인 가수들이 내한에서 한국말로 취입한 노래들 네. 이런 또 중요한 또 아이템으로 재밌겠네요. 이어서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내한 공연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